안녕하세요. 오늘은 5G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5월 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여러분. 물론 전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허용이 되지만 충분히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을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 공매도에 유의하셔서 종목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거래량 흐름이 가장 깔끔한 종목, 그리고 큰 추세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올라왔거나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먼저 순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G 종목이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2월 중순 이후에 한 번에 갑자기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월 달부터.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5G 종목이 앞으로도 큰 이슈가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줄 종목들인데 큰 상승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를 한번 보여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리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대한광통신인데요. 대한광통신을 언제나 그렇듯이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은 이전에 주가 등락폭을 좀 크게 보여줬었죠. 이때 보시면 거래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때도 3만 개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그 이후로 쭉 들어오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큰 폭의 상승을 다시 한번 보여줬었는데 이때부터 거래량이 좀 유입이 제대로 되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근에 거래량이 아주 크게 들어오기 시작한 이 구간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종목이 역배열 상태에서 계속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서 코로나 때 또 큰 하락을 맞이를 했다가 차근차근 올라오면서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이 뜨면서 거래량을 크게 유입을 시켜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 이후 저항 돌파를 크게 해주지를 못한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의 종목의 주가가 있을 때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겠다 싶어서 이때쯤에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손절을 하고 나와야 했었지만 이 종목의 모멘텀이 끝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이때가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인데 그 이후에 거래량이 확 죽었습니다. 중간중간에 매집봉 캔들을 만들어주긴 했었지만 이렇게 U자형으로 쭉 떨어져 있다가 아직 U자형이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 주가가 이상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하향을 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주가가 완전히 다시 역배열 상태에 들어와 있었다가 검은 색깔 화살표 캔들이 뜨면서 양봉이 연일 나와주었고, 장기 이동평균선을 3월 16일 캔들로서 돌파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21선에 잠시 안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점이 높아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점이 높아진 종목을 사야 하는 이유, 이제는 다들 숙지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4월 16일에 장기 이동평균선 돌파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거래량이 이때 조금 유입이 됐었죠. 그리고 이 박스권의 중심값을 지켜주면서 21선 이동평균선에 조금 올라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61선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돌파 시도를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검은색과 화살표가 21선에서 역배열 상태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다시 한번 이 위쪽에서 대략 3,800원 정도 박스에서 다시 한번 놀아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래 가치에 두고 종목을 투자하실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5G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광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 가치를 보셨을 때 지금이 가장 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종목 매수를 들어가셨을 때 항상 말씀드리듯이 항상 시나리오는 생각을 하셔야 하고, 이 이전 저점인 3,000원 라인을 이탈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다시 또 큰 하락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3,000원, 최소 3,000원에는 손절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하고 3,200원 정도, 최근 저점인 3,200원,
3,130원 이 정도 라인에서는 손절에 대한 고민을 한번 깊게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아직 어떠한 큰 이탈이 있었다는 모습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최근에 이 라인을 지지를 잘 해주고 있었는데 이후에 하락폭이 일어나게 되면서 볼린저 밴드 하한선을 타고 장기 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장기 이동평균선에 주봉상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 예상에 이때쯤 6월, 7월 그 이전에는 매물대 위에 올라가는 모습, 특히 한 8월 정도쯤에는 매물대 위에 제대로 올라타서 본격적으로 급상승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주봉상으로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까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저점을 깨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시 한번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유비쿼스는 이 짧은 파동에서 보면 이렇게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이 한번 들어온 이후에 종가 라인인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의 종가 라인인 이 선을 지켜주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었지만 2월달 이때쯤에 박스 하단으로 내려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곧바로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하면서 보라색 화살표의 종가 라인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동평균선이 거의 정배열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의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혼조 패턴이지만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한 모습, 그리고 여기에서 보셨을 때 이 저항대에 계속해서 부딪히고 지지하고 부딪히고 지지하고 오늘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저항대 위로 치솟았다가 다시 지지하고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지지하고 올라가려는 이러한 모습은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목을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이 종목은 2017년 이후에 거래량이 들어오고 나서 아직까지 세력의 이탈이 있다라는 모습이 저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이 나름 건전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웬만하면 장기 이동평균선의 큰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는 느낌이 있고, 대부분의 기간에는 종목이 정배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하락하고 지지선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상승으로의 기반을 잘 다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지켜보겠습니다. 유비쿼스 종목은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물대 위에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하락 시에 이 3월달 초의 캔들 흐름처럼 이 종목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파악을 하지 못해서 주가 급락을 경험해야 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 보라색깔 화살표가 들어와 있는 21,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정배열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천천히 신중하게 하락 시에도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다산네트웍스입니다. 다산네트웍스 종목을 크게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이때 2008년에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 종목의 등락폭이 크게 없는 모습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박스권 이후로 잠깐 올라가긴 했었지만 이걸 세력의 이탈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하게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이 되어가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에서 이제 막 들어올리려던 찰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 종목이 이제 막 상승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이때 5G 종목이 다 같이 이탈을 하던 그 찰나에 이만큼까지 쭉 떨어지고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매매하기에 적합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산네트웍스 이 종목은 아직 지금 검은색깔 화살표가 이렇게 등장을 하지 않아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5G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종목도 조만간 검은색깔 화살표가 등장을 하면서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만들고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다산네트웍스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늘려보면 이때네요.
아까 일봉에서 보여드렸던 자리하고 똑같은데 이 박스를 크게 이탈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잔뜩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 세력의 이탈이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아직 주가에 좋은 흐름을 다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봉상으로 손절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 먼저 손절을 하시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라고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시면 주봉상으로도 보라색깔 화살표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의 매집 기간이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는 에이스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이스테크는 이때 2017년에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일반적인 종목이라면 저는 이런 상태에서 진입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큰 흐름이 5G라는 이슈 안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금 조만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5G 종목 중에서 골라야 한다면 저는 에이스테크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한광통신, 유비쿼스, 다산네트워크스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에이스테크의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봐도 주가가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라색 화살표 캔들이 잔뜩 떴던 이 박스권을 가격으로만 봐도 벌써 4배의 상승을 보여주는 가격이고요. 가장 고점은 무려 7배 정도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물론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더 올라가서 매물을 털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어쨌든 5G라는 큰 틀 안에서 같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이 좀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으로는 오이솔루션입니다. 오이솔루션도 크게 느려보면 종목의 저점 부분으로부터 상당히 올라와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아주 오랜 기간 종목이 정배열 상태였었는데 최근에 이 장기 이동평균선 444일선에 다시 들어와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온 이후에 거래량이 이렇게 U자형으로 차츰차츰 눌려서 아직까지 한번 분출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배열이라는 이유에서 이 종목이 어느 정도 건전하다라고 판단은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 세 종목이 저라면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봉상으로 한번 보시면 이 저점에서 보라색깔 화살표 캔들이 떴었던 이 라인, 이때의 가격을 벌써 4배, 가장 고점은 7배의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를 다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올라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이 더 관심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5G 종목 리뷰를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아까 이미 말씀드렸듯이 5월달 초에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는데 그때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종목을 조금 수익 실현을 하신다거나 이미 저점에 있어서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홀딩을 하신다거나 하는 여러분들만의 매매 기준을 꼭 정하시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가 재개되면 어떤 식으로 지수 흐름이 흘러갈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꼭 세우셔서 그걸 지키셔야 후회 없이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목 리뷰와 당부의 말씀은 이쯤으로 마치고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 주식 거래하거나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